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약간의 이제 약세 흐름을 좀 이어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해결 중인 그런 상태이고 관련된 경제 지표들은 좀 부진하게 나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 분석을 해보고요. 시장에서 봐야 될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쨌든 뉴욕 증시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쳐서 오늘 또 약간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그런 현상들이 좀 약간 소급 적용 받지 않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지금 현재 엉망이죠. 엉망이다. 예, 뭐 우리 금요일 날 또 많이 오르다가 네. 또 이번 주 들어서면서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행인 건 또 지금 야간 선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연휴가 길면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이상하게 쉬는 첫날은 꼭 그렇게 오르고. 예. 통계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시장 열 때쯤 되면 빠지는 뭐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데 네.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미중 관세 전쟁 관련돼서 얘기도 나왔고 뭐 유럽도 지금 뭐 보복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네. 그 와중에 지금 뭐 협상이 된 거는 결과가 도출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직도 아직도 이제 기대감이죠, 기대감. 그렇죠. 예, 뭔가 이제 협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큰 변화는 뭐였냐면 원화가 지금 급 강세를 찌었죠. 그렇습니다. 예. 대만 달러가 갑자기 급등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급등하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지금 뭔가 그 뭐 예전에 플라자 합의처럼 네. 뭐 협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예전에 이제 일본이 워낙 많은 이익을 가져가니까 예. 그 엔화를 절상시키면서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그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그 썼던 부분들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런 것도 갑자기 또 이제 그 대만 달러가 먼저 급등을 했고 네. 따라서 원화까지 이제 갑자기 이제 쉬다 오셨는데 1,400원대 있던 애가 갑자기 1,3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게 뭐 내려가서 워낙 강세가 뛰어서 좋은 거 아니냐, 뭐 좋을 수도 있고 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항상 뭐든지 이제 유가든 네. 뭐 아니면 그 환율이든 급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완만할 땐 문제가 크게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급격히 변화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이 원화가 갑자기 강해진 거에 대한 환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또 이제 받아들일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네네. 외국인들의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당장은 이제 미국이 1분기 이제 수출입 데이터 이런 거 무역 수지 보니까 이제 무역 수지가 3월 달에 굉장히 적자 폭이 컸잖아요. 네, 정책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미리 사재기한 거죠. 그렇죠. 오르기 전에. 미국 수입업자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오르기 전에 얼른 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수출보다 당연히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상태가 좀 더 지속된다. 뭐 협상이 빨리 안 되고 진짜 이제 트럼프가 신념을 가지고 네. 계속 관세를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 둔화 우려를 걱정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소프트 지표였던 심리 지표들이 4, 5개월 뒤에는 그냥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이제 확인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꺾였다는 신호가 오면 이번에 또 이제 5월 FOMC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어떤 코멘트를 연준이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금리는 당장 못 내리더라도 뭐 QE를 하지 않겠냐? 뭐 돈을 좀 풀지 않겠나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또 풀게 되면 또 반면에 제일 많이 빠졌던 미국의 성장주들이 네. 또 급반등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론 안 좋은 게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아니다. 주시장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적으로 보면은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대치하는 가운데 중국과 우리나라 기류가 지금 점점 서로 화해 무드 비슷하게 가고 있죠. 예. 싸운 적도 없었는데. 네. 예. 근데 일단 막긴 막아놓고서 안 그렇죠. 먹었다고 요즘에 하니까. 뭐 중국 얘기하면 자꾸 뭐 친중파냐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그렇게 누군가 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번에는 이제 중국을 적을 만든 거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한한령이 지금 약간 완화되는 기분이 예. 들죠. 예. 뭐 9월 달에 이제 뭐 저기 어디냐 하이난에서 공연을 또 한다고 얘기하고 물론 이제 중국 CCTV랑 뭐 한다는 건 또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그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푸저우시 이런 데서는 지금 또 공연을 또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한국 가수들이 가서 이제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의 불만, 중국도 불만이 있겠죠. 뭐 미국만 힘든 게 아니라 중국도 힘들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 위에 이제 그 한마디로 윗대가리들이 싸우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 힘듦을 좀 달래주려면 뭐 이렇게 이벤트 좀 해야 되잖아요.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출범이 1980년에 시작한 82년도에 출범한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것도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덕보는 데가 지금 또 엔터 쪽이죠. 기대감이 막 뿜뿜 막 생기고 있습니다. 네, 북미 투어 하는 게 쉽겠습니까? 중국 투어 하는 게 쉽겠습니까? 거기가 더 쉽죠. 중국이 더 가깝잖아요. 가깝고. 그냥 상해 한번 갔다가 집에 왔다가 또 이제 뭐 저기 뭐 북경 한번 갔다가 비행기로 뭐 1시간 이렇게밖에 안 가니까. 콘서트 열면 돈은 비슷하게 버는데 이제 그 왔다 갔다 차편이 그렇죠. 메리트가 예, 비용도 적게 들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도 소비 가격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사실은 공연해도 뭐 미국과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가성비는 더 좋겠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SK텔레콤 대표를 데리고 뭐 이렇게 국회에서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번호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통신사를 바꾸면 니네가 잘못한 거니까 약관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이제 면제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막 뜨뜻미지근하게 대답을 했잖아요. 아주 확실하게 대답 안 했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이 유출 여파가 지속될 것 같다. 길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뭐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지만 중장기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에서는 크게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 미국과 유럽과의 싸움, 뭐 캐나다 총리 만나가지고 또 우리나라 주로 편입되는 게 어때? 이런 그건 사실 거의 망발이죠. 예, 무례하죠. 예, 막말이죠, 막말. 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전히 진짜 나이를 먹어도 인간이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긴 했습니다만. 이해는 지켜야죠. 코앞에 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강해져서 미국한테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죠. 예, 항상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좋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여파가 지금 해외 뉴스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미중 관세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다른 나라와도 좀 전반적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팔로우업 해야 되고 이 환 시장과 관련된 시장의 해석을 오늘 지켜보자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국내의 모멘텀들을 다뤄봐 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심주 들어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디로 들어가 볼까요? 예,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SK텔레콤 사태의 수혜는 어디가 궁극적으로 볼 것인가? 네. 저는 그 시장 움직이는 거 보고 KT로 다 가나 보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도 KT로 갔습니다. 가셨어요? 실제로 움직이셨군요. 예, 움직였습니다. 예. 휴대폰 바꿀 때도 됐고. 겸사겸사. 예, 20년 썼는데 지겹기도 하고. 그렇죠. 그 20년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SK텔레콤 이제 이번에 유심 제작업체들 초반에는 제작업체, 뭐 보안주 이런 애들이 급등을 했죠. 그랬죠. 근데 뭐 보안주는 제가 되게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세요? 업체는 엄청 많은데 나눠 먹고 있죠. 이 나라는 되게 조그만데 보안 업체는 한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상장회사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상장을 시켜주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접근하기 편한가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안 회사들이 보면 재무제표 까 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초반에 잠깐 벌다가 계속 유지 보수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규 사업이 별로 없고 해외 진출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쪽은 이제 단기 급등으로 보시면 되고 유심 제작업체도 마찬가지죠. 유심이야 뭐 2,500만 개 만들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그게 부족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잠깐 실적 좋아지고 말겠죠. 그렇죠. 일시적인 거.
그쪽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경쟁 통신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T가 수혜 보지 않겠냐? 네. 물론 저도 KT로 옮겼습니다만 분석을 해보면 지금 4월 달에 SK텔레콤 유출 고객만 23만 명. 2,500만에서 23만 명이면 생각보다 조금이죠. 네, 그러네요. 근데 그럼 지금 조금이지만 계속 늘어날 수 있죠. 지금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이미지는 계속 실추되고 그렇죠. 있고요. 네. 그럼 4월 달 지금 거의 끝날 무렵에 이게 벌어졌는데 네. 거의 한 일주일 만에 23만 명이 유출된 거죠. 네,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럼 5월 달에는 23만 명 이상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LG U 플러스 그다음에 KT가 한 9만 명 정도 약 KT가 9만 5천 뭐 LG U 플러스가 한 8만 3천만 명, 뭐 3천 명 이렇게 유출됐다고 신규 가입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주가로 봤을 때 KT는 좀 부담스러워요. KT는 배당 정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고점에 있습니다. 아, 그 차이가 있군요. 네, 주봉으로 보면 네. 저는 KT로 이동을 했지만 예. 주가상으로는 LG U 플러스가 조금 더 부담은 없다. 예. 제가 이제 뭘로 보여드리냐면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 보여드리면 KT는 지금 월봉으로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근데 LG U 플러스는 월봉으로 보면 예. 이제 머리를 들고 있죠. 아, 그 차이. 예. 예. 그러면 적어도 한 15,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투자 관점으로 보면 LG U 플러스를 사시는 게 맞지 않나.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근데 1분기는 지금 이거랑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잘 나오는데 그렇죠. 4월부터 또 2분기부터는 신규 고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좋네요. 두 회사 있죠. 네, 6월 달인가에는 또 여기 자사주 추가 매입도 있고 예. 그러면 앞으로 한 2분기, 3분기 하반기를 봤을 때 LG U 플러스가 올라올 룸이 조금 더 있지 않나. 3등 업체가 네. 조금 더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한 15,000원까지의 목표가 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텔레콤이 얼른 해결을 해야겠죠. 그리고 실추된 그런 신뢰도를 언제까지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게 미지수인 가운데 KT하고 LG U 플러스 중에서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LG U 플러스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하나은행 해제 때문에 제가 롯데관광개발한 말씀드렸는데 카지노 쪽에서, 예. 이번엔 또 이제 엔터 이제 직접 공격 들어가는 거죠. JYP 엔터. 오히려 하나은행 쪽이나 이러면 제가 듣기로는 SM 쪽이나 이런 쪽이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좀 인지도가 높은 이런 그렇습니다. 아티스트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SM 차트 보면 못 사죠. 무서워서. 아, 차트를 아직 안 깜빡했네요. 예. 하이브 사상 최고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이미 BTS 복귀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JYP 엔터 1분기 실적 안 좋다고 주가를 이렇게 뺐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수치는 JYP가 훨씬 더 좋습니다. 숫자는. 그러니까 다른 엔터사들보다. 그 JYP 내에서 비교를 했었을 때 떨어졌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더 딴따라 뭐 이런 거 하면서 조금 까먹었다 이러면서 이제 쭉 빠졌는데 사실은 이 팬덤이 있는 이제 이런 거 쫓아다니시는 분들 네. 이런 얘기를 해보면 JYP가 가장 지금 견조하다. 신인과 신구 조합이 가장 잘 되어 있다. 팬 입장에서 그럼 제대로 보시는 거겠네, 분들이. 예. 그래서 지금 트와이스가 하반기에 또 월드 투어 들어가죠. 거긴 9네요. 신은 아니고. 네. 9.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 예. 거기는 뭐 중간 정도 되겠죠. 그렇죠. 중견. 나름 거의 중견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긴 또 북미 투어. 또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네. 하반기 공연 수익 일단은 좀 좋을 걸로 보이고 네. 실적도 1분기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예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는데 좀 과하게 뺐다.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 한 7만 원 정도에 있는데 한 8만 직전 고점이 8만 7,400원인데 저는 한 8만 4천 원대까지는 네. 뭐 8만 원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럼 8만 4천 원까지 보고 네. 대응하시면 되고 다른 이제 종목들이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데 JYP 엔터만 혼자 안 간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가장 견실한 회사가 왜 이렇게 급락했냐? 차익 실현이 너무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 결국 엔터주는 키 맞추기를 하거든요, 계속. 아, 그런 예전에도 그런 성향이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JYP 엔터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물론 이제 팬덤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하이브 사고 싶고 뭐 SM 사고 싶고 YG 사고 싶고 하실 텐데 네. YG 같이 완전히 실적이 무너져서 안 좋은 회사조차도 지금 주가는 고점에 가 있습니다. YG 엔터 보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기대가 JYP 높은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해요. 예.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그게 좀 낮다. 뭐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유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대니까. 네, 뭐 딴따라로 까먹은 건 이미 까먹은 거고. 네, 그 외에도 지금 저는 이제 JYP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아이돌한테 맛있는 걸 잘 준다. 그게 왜 좋습니까? 그래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한다. 예. 잘 먹여주고. 네, 잘 먹여준다. 예. 저는 멘탈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멘탈 관리도 잘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가 뭐 그러신 분이니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활령의 해제 분위기를 이제 여러 가지 올라가고 있는 여러 기획사들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한번 해볼까,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했었을 때는 JYP 엔터 쪽이다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서 관련된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륙별 공연 수익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관심주 어디에 있으실까요? 네, 일단 그동안 너무 안 갖고 나왔던 이제 IT 쪽에서 네. 이스페타시스 조금 이제 좀 나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까?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공시를 확 했죠. 네. 그게 어떤 여파일까? 저 이수 회장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스페타시스가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종목인데 어느 날 갑자기 JO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네. 유상증자를 해서 그것도 아, 예. 있는 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상증자에서 빌려가지고 예. 한다 그래서 주주들이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58,000원 찍고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갈 타이밍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확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만 원 밑에까지 빠졌었는데 네. 지금 다시 이제 이번에 주주가치 재고를 보면 뭐 29년도까지 사업 계획을 뭐 ROE를 뭐 15%씩 유지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은 어떻게 쓰겠다, 25에서 30%를 주주 환원 정책에 쓰겠다, 네. 뭐 그다음에 제5공장을 짓겠다, 여러 이제 그 계획들을 주주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신을 좀 차렸다. 최근에 이렇게 자율 공시가 좀 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자율 공시를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찌라시들도 많이 돌고 예. 그다음에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아예 자기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정확히 알려주려고 한다. 왈가왈부 이렇게 칼자루 뺏기고 싶지 않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죠. 네. 상법 개정도 어떻게 보면 좀 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지금 뭐 난리가 났지만 많이 언급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법 개정은 이제 갈 거고 네. 그럼 결국엔 가야 될 길을 갈 텐데 거기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열심히 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좋죠. 그렇죠. 가장 모범적인 회사가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계속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이익을 꾸준히 내고 ROE를 내고 하면서 예.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논란에 있었다가 논란에서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상증자도 이제 적절하게 공장 증설하는 분 정도만 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이 지금 미국과 싸우면서 중국의 많은 기판 업체들이 네. 이스페타시스도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지금 한국의 공장을 메인 공장을 갖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그 압박에 대한 영향력에서 살짝은 좀 벗어나 있다. 뭐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거의 없다. 예,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첨단 제품들은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네. 뭐 MLB라든지 뭐 통신 관련된 여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통신 관련된 기판, 그 다음에 AI 반도체 관련된 기판, 네.
뭐 적층 뭐 MLB라고 하죠. 쌓는 거요. 예,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약간 좀 기존의 PCB보다는 조금 더 고성능의 보드가 들어가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동안 주가가 빠진 건 실적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네. 여기는 엔비디아에다 직납을 하죠. 구글, 엔비디아 이런 회사에다 직납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다.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다라고 하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용, 그 다음에 뭐 지금 5G 미국에서 엄청 깔고 있는데, 그 통신 관련된 기판. 네. 또 하나가 지금 AI 기판. 물론 엔비디아가 뭐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생산량을 확 줄일까요? 아니죠. 계속 1위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부품업체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이 스페타시스 입장은 지금 나쁠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금 수급이 지난주에 기업 가치 재고 얘기가 나오면서 수급이 갑자기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네요. 확 들어왔는데 외국인 기관이 한 100만 주, 외국인들이 48만 주 들어오면서 이제는 분위기를 바꿨다. 그러면 지금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없는 분들 실망해서 저도 한때 실망해서 다 버렸는데 다시 좀 기대를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왜 숫자는 나쁘지 않을 거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얼마까지 보고 갈 거냐? 전고점까지만 보자.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주봉 보여드리면 요 논란에 쌓였던 시기가 이제 작년 10월부터인데 10월부터 급락했던 부분들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했죠. 절반 이상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갈 길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평소에 이제 애정하셨던 또 그런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오늘 이권희 대표의 종목들 정리해 드립니다. 자, SK텔레콤 사태가 짧게는 안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전제로 KT하고 U+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LG U+, 밸류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1분기 실적 그리고 추가 가입자에 대한 기대감, KT 대비해서 상대적인 저밸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5,000원 정도의 1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알령에 대한 해제 분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엔터주 중에서 JYP 엔터입니다. 최근에 이 과한 주가 하락을 활용하자라는 관점도 있으시고요. 또 이런 엔터 쪽이 종목 간의 키 맞추기 양상도 보여진다라는 측면에서 다채로운 탄탄한 아티스트를 가진 JYP 84,000원. 마지막으로 기업 가치 재고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정시를 차려가고 있는 자율 공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연결되게 되면서 호실적도 있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5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이 세 종목을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